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4일 개유 두번째 기사 1440년 명정통 5년 함길도 도적 관찰사에게 군사의 번을 나누어 부방하는 방안을 조사케 하다. 전제하기를 병조판서 황보인이 아뢰기를 함길 일도는 야인의 소식이 끊임없는데 매양 사변이 났다는 소문이 들리면 문득 길주 이남의 각고을 군사를 부르는 바 각고을 군사가 준령을 넘어 반낮으로 달려오므로 사진에 도착하면 사람이 고달프고 말도 고단하여집니다. 두어 달을 머물게 하였다가 사변이 가라앉은 다음에 돌려보내나 또 사변이 소문이 있으면 다시 달려오게 하니 집에 온 지 겨우 수일 만에 도로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는 해가 없으니 병법에 말한 바 편한 군사로서 수고한 군사를 기다려서 공격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로 앉아서 고달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천 이남의 각고을 하번갑사와 정군의 총수를 계산하고 1년 동안 방어하는 데 긴급을 요하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을 요량하여 긴급한 달에는 군사의 수요를 더하고 그렇지 않은 달은 수요를 줄이되 미리 번을 나누어 부방하게 하고 사변이 있을 때마다 급급하게 징발하지 말도록 하소서. 그리고 길주와 경성이 있는 하번갑사와 장군도 또한 적당하게 번을 나누어 상시에 휴식시켰다가 만약 사변이 있으면 도우절제사가 거느리고 방어하여 또한 합번하지 말게 하소서. 또 평안도 연변에 각고울은 산천이 험하고 막혀서 넓은 곳이 없으나 함길도 연변에 각고울은 산천이 험하지 않고 넓은 지역이 많은 바 둔전은 설치하여 군수를 준비하기에 마땅하니 농우는 관에서 준비하고 농군은 차정군으로서 재능이 없이 군주로서 되지 못할 자를 알맞게 뽑아내어서 경작하게 하며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숫자는 관찰사가 고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 하였다. 그 군사의 번을 나누어 부방하는 편부와 연변 각고울에 둔전을 설치하는 편부를 도절제사와 함께 논의하고 조사하여 계달하게 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5일 갑술 첫번째 기사 집현전 부제학 김빈 등이 70세 이상 관직자의 치사에 대해 상소하다. 신등이 삼가 얘기를 상고하오니 대부가 나이 70이 되면 벼슬에서 물러난다 하였고 얘기의 정의에서 백호통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신하로서 나이 70이 되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은 관직은 일을 맡아 분주하게 일하는 것인데 70이 되면 귀와 눈이 밝지 못하여 이것으로서 물러나는 것은 어진 일을 위해서 엿을길을 피해주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청렴함을 기르고 부끄러움을 멀리하여서 임금이 물러나지 나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는 것은 어진 일을 높이는 것이다 하였으며 당나라 한유는 공규가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한 소장을 논하면서 예로부터 성조 고사에 이르도록 나이 8, 90이라도 보고 듣는 것과 생각하고 요량하는 것이 진실로 혼미하지 않아서 오히려 고문하여 일을 맡길 만한 자이면 비록 물러감을 청해도 은근하게 만류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녹질로서 우대하여 물러감을 허가하지 않았던 바 인군이 어진 이를 좋아하고 늙은 이를 공경하는 도리를 밝힌 것이었다. 나이 70이 되어 물러감을 청하는 것은 신하로서 떳떳한 예의나 만약 덕이 있고 기력이 아직도 강장하면 임금이 우대하여 만류할 것이며 70이 넘었다 하여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반드시 다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경에는 비록 노성한 사람은 없어도 오히려 전형은 있다고 하였던 바 이것은 노성한 사람은 전형보다 중함으로 아껴서 만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송조 명신은혜록을 보면 조정 논의가 관직에 있으면서 나이 70이 되어도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는 자는 유사가 문적을 상고하여 거행한다 하니 호수군 말하기를 염치를 기르고 풍속을 후하게 하려면 점진적으로 할 것인데 일체 이조의 논의로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늙은 이를 우대하여 공을 권장하는 뜻이 아니니 그 일을 조금 늦추어서 사람에게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아름다운 절조가 온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며 조정에서 그 말이 옳다 하여 시행하였다 하며 통전 당제에는 직사관을 시켜
70살이 되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허가하도록 하는데 5품 이상은 표문을 올리고 6품 이하는 신성하여 주문한다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나이 70이 되어서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구하는 것은 신하로서 떳떳한 예의나 신하로서 벼슬에 물러나기를 청하지 않은데 임금이 신하를 물러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벼슬에서 물러나는 법이 일찍이 나타난 영이 없었는데 근자의 유사가 얘기에 의하여 논청함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영이 이제 겨우 내렸으니 여러 신하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지금 스스로 말하지 않음을 인해서 죄에다 파직시키는 것은 늙은이를 우대하여 공을 권장하며 아름다운 절조를 온전하게 하여 국가를 위하고 언덕을 기르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또 사람의 기질이 같지 않아서 나이 70이 못 되었어도 혼미하고 쇠약한 자가 있고 비록 70이 넘었으나 총명하고 강건한 자가 있는데 벼슬에서 물러나야 할 나이라 하여 일체 파직시키는 것은 또한 구인을 임용하기를 도모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벼슬에서 물러나는 법을 이미 세웠은즉 전조에서 살피고 유사가 조사할 터이니 누가 스스로 박한 행실을 하기 좋아하며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품에서 6품까지 벼슬에서 물러나는 법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마땅한다. 반드시 자신이 청한 다음에 바야흐로 물러나는 것을 허가하며 그 중에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중요에 역임하여 재물을 탐낸 행실이 없고 직사에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 직사에 감당할 만하면 비록 장상 같은 대신은 아닐지라도 우대하여 만류하며 염치도 없고 오로지 녹봉을 받기 위해 자신이 늙었음을 고해서 직위를 어진이에게 양보하지 않는 자는 유사가 교찰하여 거행하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임금으로서 신하를 대여하는 것과 신하로서 자신을 처리하며 양편으로 그 도리를 다할 수 있어 염치를 알고 풍속이 후하여질 것입니다. 신득이 천박한 지식과 하찮은 소견으로 천위를 무릅쓰고 아뢰오니 성상께서 결단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백호통은 후한 반고가 지은 것으로 오경의 이동을 강론한 것을 수집한 것이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귀양간 이맹균에게 약제를 하사하다. 전창성 이맹균이 귀양간 곳에서 병을 얻었으므로 임금이 약제를 하사하고 조카 이연기를 보내어 시탕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김종서, 이희등이 교수의 골관 종족의 누락 사실을 승정원에 보고하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와 예빈시사, 판예빈시사 이희등이 승정원에 글을 보내기를 지금 교수와 사목을 보니 아울러 골관의 종족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골관이 비록 오도리와 이웃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여러대로 경흥에서 거주하여 거무리가 매우 많으며 전후에 난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지금 잔치를 베풀어주고 물품을 하사하며 또 교수를 반사하여 특별한 언덕을 베풀었으나 오도리를 위해서 골관을 들었을 뿐이니 어찌 그 까닭을 알겠습니까? 저들이 오직 우리만을 박대한다고 하여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혼란이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오직 오랑계에게 반사한 교수 안에 오도리와 이웃하였다 하는 등의 말만으로 골관에게는 통하지 않을 듯하여 또 내정과 사목에도 모두 언급하지 않았으니 신등이 감히 함부로 시행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강계판관 박충무를 처벌하다. 상부에서 아뢰기를 강계판관 박충무가 관물 7관을 훔쳤으니 장 60에 도 1년에 자자하는 율에 해당합니다 하니 자자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6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전 도총재 신효창의 졸기
효창의 자는 우지이고 황해도 평산 사람이다. 당초에 음직으로 출발하여 벼슬이 사음부 시사에 이르렀고 여러 차례 옮겨서 상장군으로 되었다가 갑술년에 호조 전수로 승진되었고 병자년에는 사음부 대사원으로 발탁되었다. 이문년에 태조께서 북쪽으로 행차할 때 효창이 호종하였고 개미년 봄에 동지 중추원사로 제수되었으며 갑신년에는 외직으로 나가서 충청도 도관찰사로 되었다가 얼류년에 조정에 들어와서 동지 총재로 되었고 무술년 봄에 좌군 도총재로 승진되었으나 겨울에 죄를 받아 삭직되고 전라도 무지로 귀양갔다. 을사년에 서울로 돌아왔으나 서인으로 있은 지 거의 200년이었는데 20년 거의 20년이었는데 그의 손녀가 왕자와 혼인한 연고로 고신을 돌려받았고 이때 이르러 졸하였다. 보험이 들리매 조회를 하루 동안 정지하고 조문하고 부무를 내렸다. 시호를 제정이라 하였으니 마음을 잡아 능히 씩씩한 것이 제이고 너그럽고 즐겁게 평생을 마친 것이 정이다. 이름은 아들은 신자근, 신자경, 신자수이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우효강, 조방신 등이 하직하다. 지양근군사 우효강, 장흥부사 조방신, 지하만군사 권충, 지고후군사 하무치가 하직하는 임금이 불러보고 이르기를 수령의 직무로서는 백성을 모율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으니 의창곡식을 거둘 때와 흩어줄 때에 너희들은 힘쓸지어다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중경녀에게 부무를 하사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흥천사에 단청하는 일은 중경녀가 실상 주관하였다. 내가 양종 판사의 직책을 상으로 주고 싶으며 그는 지금 어미상을 당하였던 바 또 부무를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니 주하승지 조서강이 대답하기를 쌀과 콩 아무런 넉섬을 부물로 내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윤본이 언관 보직 외직 보임의 부당성에 대해 건의하다. 옛부터 언관으로서 만약 잘못이었으면 다만 좌천시킬 뿐이고 외직에는 제수하지 않았는데 지금 장령 우효강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양근군 수령으로 제수하는 것은 예전 예의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경관으로 제수하였다가 외직에 보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직이나 외직은 같은 것인데 경의 말과 같으면 이것은 내직은 중하고 외직은 경하게 된다. 하물며 법을 세운 초두이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박호문을 참형에 처하다. 의금부의 사례기를 박호문은 임금과 신하 사이를 이간하였고 야인이 부동하였을 때 병고에 대처할 일은 조금도 조치하지 않고 햄대기만 힘써서 망령에게 병을 앓는다고 일컬어서 의원을 보내도록 개청하였으며 또 의원에게 후한 뇌물을 주어서 거짓으로 병이 중하다고 아뢰도록 하여 직사해서 해면되었으니 죄가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수기에 합당한 종족을 조삭해 하다. 전지하기를 지난번에 이어진 올량합, 의적합의 종족으로부터 본뒤부터 우리 경내에 거주하는 자와 비록 경외에 거주하나 내왕하면서 정성을 바치는 자 중에 심지가 순우하고 활쏘기와 말 달리기를 예 재능이 있으며 풍채가 훌륭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비밀리 2, 3인을 아뢰어 시위에 충수하도록 한 것은 벌써 내전한 바이다. 그런데 경이 이 숙지와 함께 아뢰기를 충상은 본디 강족으로서 한부락의 추장이며 보울간의 둘째 아들 이소은가는 나이가 비록 13세이나 또한 장래성이 있는 바 오직 이 두 사람만이 겨우 취할 만하고 나머지는 취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태조께서 개국할 때에도 여진의 무리가 오랫동안 우리 경내에 거주하였으므로
관적에 붙이고 당차하여 그 중에 서울에 와서 시위한 자도 제법 많았으며 태조께서도 또한 이를 성심으로 대우하셨다. 오도리도 또한 여진의 종족인데 다만 오도리 성에 거주하는 까닭으로 인하여 오도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 오도리로서 서울에 와서 뱃을 자가 많은데 그 중에 마변자와 동강고는 더욱이 영호한 자이다. 마변자는 원래 시종으로서 특히 높은 벼슬에 제수되었고 동강고도 장차 승진시켜서 관직에 제수할 것이다. 지금 보울관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오도리를 대우하는 것이 올량합과 우적합보다 후하다고 하였다. 그들 중에 만약 마음씨가 순수하고 재능이 있어 벼슬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며 내가 장차 일체로 서용해서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리라. 경이 널리 구한다면 여러 종족의 수요가 많으니 그 중에 어찌 수기에 합당한 자가 없겠는가. 경은 이 뜻을 알아서 국경 안팎을 한정하지 말고 다시 널리 찾아서 심지가 순우하고 종족이 강성하며 재질이 수기를 감당할 만한 자를 가려서 이름을 기록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당차는 신분에 따라 역을 부과합니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가 오도리 도망자 17명의 구루 사실을 병조에 보고하다. 함길도 도우절제사가 병조에 공문을 보내기를 장군 동의 허리가 회령 첨절제사 지정에게 고하기를 사지에 거주하는 오도리 모다오 등 17인이 도망함으로 사람을 시켜 쫓아가게 하니 모다오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도망온 것은 조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적합의 침략을 당해 괴로움을 견딜 수 없고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귀국과 멀리 동떨어져서 서로 구원하지 못하는 까닭에 우적합의 침략을 피하고자 하여 여기에 왔다 하므로 내가 시킨 사람이 여러 가지로 다이르니 모다오는 후회하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의 자식이 우겨서 드디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또 어허리와 사직 동가고 동삼파, 동옥 등을 보내 역마를 타고 뒤쫓아가서 구류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천문 서명에 관해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충청도 관찰사 이명상은 본조 판서 황보인의 버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공문을 서로 통할 때에 맹상이 서명하지 않고 다만 수령관의 보첩을 서로 의거하여 시행합니다. 본조의 직무는 군무를 관장하는 것인데 직인도 없는 보첩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은 실로 타당하지 못하오니 이제부터는 모든 공문을 서로 통할 때 관찰사가 탈의에 의하여 공문을 보내면 판서는 혐의를 피하여 서명하지 아니하고 참판 이하가 이문을 서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10일 김희호 첫 번째 기사. 환중추원사 조말생이 하직하다. 전문을 올려 사직하기를 족한 줄을 알고 그만둔다는 것은 선철의 격언이오며 늙었음을 고하고 돌아가면 예경의 따뜻한 법입니다. 감히 예법에 의하여 고명하신 들으심을 들으비옵니다. 생각하옵건대 신은 가세가 고단하고 비난하며 타고난 자질이 어리석고 두나운데 다행하게 한 가지 재주를 인연하여 유생으로서 출신하였습니다. 처음에 태종을 섬겨 외람되게 비상한 지우를 받았고 거듭 밝은 임금을 만나 차례도 없는 은택을 치우치게 받자온 바 분수에 넘치는 영화를 돌아보며 진실로 자라날 만한 이치도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요량하여도 천졸하온지라 우선 도태되기를 바라사온데 성스러운 도량으로 용납하시고 하늘같은 자애로서 가엾이 여기시어 특히 궤장을 내려주시고 오래된 사람을 권념하여 잊지 않으시고 또 비장을 내리시니 새로운 언택에 빛나서 돌보심이 특수하였습니다. 은혜로운 살피심이 깊사오매 감격함이 극진하여 눈물이 흐릅니다. 신은 마땅히 쇠한 몸이오나 힘껏 보답하기를 도모하오나 지금 신은 벼슬이 높아 일품이오니 기망하던 것은 벌써 평생이 지났고
나이 7순이 넘었으니 돌아가심에 감히 옛 훈계를 모르겠습니까? 하물며 몸이 기운과 함께 쇠하고 병이 늙음을 따라 번갈아 침노하여 다리 힘이 빠졌으니 벌써 진퇴할 힘이 없어졌고 정신이 아득하니 이를 듣고 결단하는 것도 모자랍니다. 이미 근로한 공력도 없으면서 한가 시동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녹만 먹음이 너무 심한데 청론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또 신에 가고 머무는 것이 국가의 중한 일이 아니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충정을 살피시고 신의 쇠약함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신의 시골에 돌아가게 하여 분수를 지키도록 하시오면 신은 삼가 오피의 안색과 비둘기를 새긴 지팡이로 만년의 남은 영화를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며 화봉 사람의 축수와 숭산의 만세 소리로 천세의 높은 나이를 송축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10일 김효 두번째 기사 이징옥, 황보인, 성념조, 이승손을 불러 북방 방어책을 논의케 하다. 평안도 도주제사 이징옥, 병조 판서 황보인, 도승지 성념조, 우부승지 이승손을 불러서 북방 방어책을 의논하여 조치하였다. 징옥이 오랫동안 북방에 있었고 인도 또한 양도의 도채찰사로서 그곳 지리를 자세히 하게 알므로 지도를 참고하면서 조치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10일 김희호 세번째 기사 승정원의 주자소 서책을 본제토록 전제하다. 주자소에서 서적을 인쇄하여 각 품에 나누어 주는데 그 받은 자가 마음을 써서 장황하지 아니하여 책이 헐게 되니 이제부터는 3개월 내내 장황하여 본원에 바쳐서 선사기를 받도록 하되 연구한 법식으로 하라 하였다. 장황은 본제이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10일 김효 네번째 기사 고득종이 참력의 폐단을 상소하다. 첨지중추원사 고득종이 상서하기를 신은 본관의 제주입니다. 참력에 당연히 타야 할 역말이 없기 때문에 도착하는 곳마다 쇠말을 타는데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병진년에 쇠말의 고르지 못한 폐단을 염려하여 모든 포말을 모두 경작하는 말로서 정하고 오일을 한 차례로 하도록 하니 민간의 소와 말이 교대로 관문에 쓰고 소와 말이 없는 자는 또한 종복의 임무를 맡게 되어 모두 여러 날을 관가에 있으므로 배농하는 폐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병주에서 전 안무사 한승순의 보고에 의하여 본주의 공문을 보내서 참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력을 별도로 설치하고 방호소와 더불어 역자의 임무를 모두 보충군으로서 정한다는 것은 불가한 듯함이 세 가지입니다. 범인이 고향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은 인정으로서 같은 바입니다. 본주 및 경성 경원의 보충군은 각기 살고 있는 곳에서 원에 따라 방수의 번을 쓰도록 한다는 것이 속전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가 혼인하여 여러 대로 안업하고 있는데 만약 그들의 집을 허물고 전지를 버리게 하며 강제로 옮겨서 고역을 정한다면 반드시 원망하게 될 것이니 그 불가함의 철제입니다. 참로의 설치가 본주를 주의하여 다만 6참을 설치하였으므로 두 참의 사이가 60여리거나 혹은 70여리나 되어 그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고 또 험하니 말이 병들고 죽는 것은 필연합니다. 더구나 본주의 전지는 모래와 자갈로서 척박하기가 육지의 역전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므로 다만 위전만으로 소출이 매우 적어서 임마하기가 어렵사오니 그 불가함의 둘째입니다. 본주에는 기름진 전지가 적어서 주민의 생활이 어려움은 모두 아는 바이온데 일조의 여러 평민 본업의 토지를 빼앗아서 참력해 주고 백성은 경작할 땅이 없도록 하여 살 곳을 잃게 하니 그 불가함이 셋째입니다. 참력의 설치는 본디 백성을 구하려는 것이온데 다시 폐단이 생겨서 이런 데까지 이르렀사오니 원하옵건대 보충군은 한결같이 육전에 의하여 예전대로 본령만 하여 거주하는 것을 옮기지 말도록 하며 역참은 다른 곳에다가 따로 배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러 방어소에 합속시켜서 말을 먹이는 것과 수종하는 임무를 방어소에 번서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가합니다. 그 군인이 5일 동안 번을 쓰게 되면 제 집에 내왕할 수가 없고 본소로 떠나지 아니하여 종일토록 일이 없을 터이니 각기 부근의 방어소에 전전 채송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고찰하는 임무는 방어소로 하여금 천호를 우두머리로 삼아 이를 주장하게 하고 또 부근에 거주하는 향리 한두 사람을 가려서 도색 색장을 삼아 그 일을 맡기소서. 평민이 경작하는 전지를 빼앗지 말고 다만 위전의 조세만 거두며 해마다 본주에서 생산되는 생선과 미역 등물을 시기에 따라 채집 판매하여 거기에서 이익을 얻어 그것으로서 역마를 세우고 또 암마를 사들여 알맞게 번식시켜서 그 용도에 보태면 비록 별도로 참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실로 포마의 이익이 있을 것이오니 옛날 쇠말을 두던 때와 비교하여도 나을 뿐만 아니라 또 살 곳을 잃거나 전지를 빼앗는 패단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마침 경찰관을 보내게 되었으니 그 편부와 이해를 암무사와 함께 조사에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이를 병조에 내려 편리 여부를 조사하게 하며 고을 사람들도 또한 고득종의 의견과 같았다. 포마는 역마이고 임마는 역마를 세움을 말한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양로연법의 영구 시행을 명하다. 건진들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제 법은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법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기왕 법을 세웠으면 부득이한 연고가 있을지라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옛날 고려의 팔관회와 아조의 강문은 비록 감으로서 흉년을 당했어도 항상 시행하여 폐지하지 않은데 지금 양로연의 법도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니 영구히 시행하여 폐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내금이 천망의 보안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내금위의 천망을 다만 본조의 도진무에게만 위임하였은즉 선택하는 안목이 넓지 않을 뿐 아니라 후일에 폐단이 생길까 염려되오며 또 다만 시험하는 것만으로 뽑으면 요행수로 뽑히는 자가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품 이하의 의관 자제도 아울러 취재하도록 하되 취재하는 법은 예전대로 하고 그 합격한 사람은 본조와 삼군 도진무로 하여금 다시 시험하게 하여 무죄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자를 취하소서. 그리고 서용할 즈음에도 다만 합격된 등차로서 전전시킨다면 나이 많은 자가 승진하지 못할 걱정이 없지 않고 부지런히 근무할 자도 또한 드물 것이며 근무한 날짜이 많고 적음으로써 전전시키면 무예를 다시 연마하지 않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매양 봄철에 보사 180보를 2차례, 기사 3차례를 시험하여 보사는 6살 내에서 7살을 마친 자를 뽑고 보사는 비록 마치지 못하여도 기사에는 마친 자와 기사는 비록 마치지 못하여도 보사에서 3살을 마친 자는 모두 화살 수요를 물론하고 아울러 근무한 날짜에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천전시키고 보사는 비록 마치지 못했어도 기사에서 6살을 마친 자와 보사를 마치고 기사에서 4살 이상을 마친 자는 아울러 천전시키지 않고 파출시키지도 않으며 보사는 마치지 못하고 기사에서 5살 이하를 마친 자와 보사를 마치고 기사에서 3살 이하를 마친 자는 아울러 모두 파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황보인, 최부, 한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보인을 의정부 좌참찬 겸 판병조사로, 최부를 이조 판서로, 한확을 병조 판서로, 허승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오돌이 마구 음파를 호군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가 도망자 모다오의 권항에 대해 의문하다. 병조에 공문을 보내기를 동옥 등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모다오를 쫓아가서 남라이에서 만나는데, 모다오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조선을 싫어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범찰이 도망간 후로 수일이 못되어 우적합이 우리의 사람과 짐승을 노략해 갔고, 또 거을가게의 아들 가리은가 등이 온통 몰려와서 노략질하겠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놀라서 왔다고 하므로, 동옥 등이 또 모다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우리나라 멀리 동떨어지게 살고 있는 까닭에 우적합이 두려워 편안히 살지 못하는데, 만약 회령 근처에 와서 산다면 이런 걱정은 없을 것이다 하니, 모다오가 대답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사하기 전이었다면 가하거니와 지금은 벌써 집을 떠나 멀리 왔으니 다시 돌아가기는 형편이 어렵다 하고 드디어 듣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1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동량북 지방 가리에게 구휼할 것을 전지하다.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지휘 가리가 와서 예조에 고하기를 전부터 동량북 지방에 살고 있으나 우적합이 침략할까 염려되니 회령으로 옮겨 살면서 절제사를 따라 방어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그 뜻이 가상하니 경은 그들의 원에 따라 옮겨 살도록 하라. 곡진하게 위로하고 구휼하여 생업을 편케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여흥부 신늑사 중수를 명하다. 여흥부원군 민재의 화상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1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마구 음파에게 의복을 하사하다. 마구 음파가 대궐에 나아가서 사언함으로 의복과 신, 은대를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13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대부의 의복 규정을 아래다. 삼가 옛 문적을 상고하오니 당나라 첨사 우진영이 모상을 당하였으나 기복되어 원래의 직사를 맡았는데, 태자가 공시를 꾸미어 농사에 방해되고 정위의 음악을 좋아하며 환관을 친근하게 하므로 진영이 상사에 간절하게 간하였더니, 태자가 크게 노하고 자객 정사정 헐간승기를 보내어 죽이도록 하였던 바, 두 사람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진영을 보니 파리한 모습으로 거적자리에 흙덩이를 베고 있으므로 차마 죽이지 못했다 하옵니다. 송나라 정화 말년에 비로소 기복된 자가 관에 들어오면 변복할 수 없다고 논의하여 드디어 길복으로서 조회하게 되었으나, 집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상복을 입는다 하였은즉, 당송 때의 사대부는 비록 기복되어 본래의 직사를 맡아 관에 있을 때는 길복을 입어도 집에 있을 때는 상복을 입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본국의 사대부는 그렇지 아니하여 한 집안 형제는 아직 복을 벗지 않았는데, 탈정 기복된 자는 문득 죄지를 벗고 드디어 길복을 입습니다. 관에 나와서는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니와 집에 한가하게 있을 때는 최복을 입을 수 있는데 오히려 단복을 입어 옛 제도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지금부터는 사대부로서 기복된 자가 관에 출입할 때에는 천단복을 입게 하고, 부득이하여 반열에 따라 조개할 때는 주자색을 제외한 길복과 오각대를 곤도로 착용하게 하며, 조정에서 사신을 절대할 때와 북경을 갈 때에도 또한 주자색 이외의 길복과 금, 은대를 곤도로 착용하게 하고, 그 상으로 하사한 의복은 비록 주자색일지라도 북경에 있을 때는 또한 입도록 하되, 일체 집에 있을 때나 사설에 출입할 때는 당성의 고사에 의하여 아울러 최복을 입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1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추석제를 친향하다. 문소전에서 추석제를 친향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제사 경력 이겸지가 하직하니 변경 수비를 당부하다. 불로 보고 이르기를 옛날 조정 때에는 동서 양계의 인민이 비록 적었으나 모두 생업을 편케하고 있었는데 내가 즉위한 후에 인민이 배나 많아도 모두 편케 살지 못하니 나는 매우 부끄럽다. 너는 가서 힘쓸지어다 하고 이어 활과 화살을 하사하면서 조정 때에도 변경을 수비하는데 정신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이에만 전적으로 일삼지 않았던 까닭에 양계의 백성이 쉴 수도 있었고 변경의 경계도 또한 뜸하였는데 지금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 없는 해가 없으니 백성은 배부르게 먹을 수 없고 비록 여름철이라도 농사도 지을 수 없이 오로지 변경 수비에만 힘쓰는 까닭에 이웃 도적은 예전보다 더하지 않으나 우리 백성을 지극히 곤란하여 여겨진다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16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환자국 징수에 따라 녹표를 발급토록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갑진년 이상의 환자국은 본래 미국으로서 상환하기를 자원하는 사람 외에는 아울러 포화로서 시가에 준하여 직납하고 을사년 이후의 환자국은 오래된 것부터 수납하고 근래의 것은 남기도록 하여 항식으로 삼고 어기는 자는 해유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법을 세웠는데 지금 고만이 되어 체대될 수령을 환자국의 미납이 오래된 것인지 근래의 것인지를 묻지 않고 덮어놓고 환자국을 다 징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해유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6년이나 외방에서 근로한 자가 채임하게 되어서 녹을 받지 못하는 바 실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지난 병진, 정사, 양년의 흉년은 근년에 없던 일로서 환자국을 나누어 준 수량이 지난해보다 10배나 되므로 이 때문에 일시에 징수하기가 어렵다 하여 가난한 무리가 받아간 환자국을 알맞게 요량하여 징수하도록 일찍이 2번이나 교지를 내렸고 양년 동안에 나누어 준 환자국 중에서 과반을 징수한 자는 우선 녹을 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해유 안에다 지난 등과 연임으로 있을 때 나누어준 환자국을 징수한 것과 징수하지 못한 수량을 기록하여 발급하면 유사가 다시 고찰하여 만약 지난 등의 환자국을 다 징수하여 못한 자와 비록 지난 등의 환자국은 다 징수하였을지라도 현임 때에 나눠준 환상을 과반을 징수하지 못한 자는 한결같이 성덕 10년의 수교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고 대성 정조의 결사관은 의례 해유가 없어도 녹표를 발급하기 때문에 꼭 일시에 함께 목사와 판관으로 임명된 자가 한 사람은 녹을 받고 한 사람은 녹을 받지 못하게 되니 대체가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벼슬을 받고 상경한 뒤에 타관으로 옮긴 자는 만약 전임을 해유를 받으면 수령 때의 해유는 있고 없음을 불문하고 모두 녹을 주는 바 이것은 또한 타당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는 아울러 환자국을 징수한 실수에 의거하여 녹표를 발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16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호주에서 명주 징수와 공포에 대해 보고하다. 호주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전일에 재가를 받은 진언을 종목별로 마감하여 삼가 다음에 기록합니다. 1. 제용감에 바치는 고운 명주는 백성들이 경작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나 외방에서 직조한 것은 곱고 굵은 것이 국용에 합당하지 못하므로 모두 서울에서 많은 값으로 사서 바치는데 한 필의 값이 면포로 환산하면 15, 6필이 되고 혹은 17, 8필이나 되니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작하는 바에 따라서 배를 거두어 제용감에 바치면 본감에 쓰는 마포 예에 의하여 명주를 무역하는 것이 거의 편익할 듯합니다. 하는 조목은
오는 신유년부터 서울과 각도의 잠실에서 생산되는 고치를 인수부, 인순부와 내자, 내섬실을 시켜 직조하게 하여 바치게 하소서. 1. 우리나라 공법은 원래 건국 초기부터 나라의 쓰임새를 요량하고 토지의 비척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해마다 등급에 따라 거두는 것인데, 근래의 영선의 비용으로 인하여 부등 방목과 광판목, 정탄 등의 여러가지 물건을 해마다 앞당겨서 바치도록 하니 백성이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여 남이 대답하고 곱질값을 거두어 백성의 생활이 나날이 공공하여집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만민이 바치는 곡물이라 하였사온즉 지금부터는 토목공사의 필요치 않은 비용을 줄여서 인납법을 없애어 백성의 삶을 편케 하자는 조목은 부등방목과 관판목은 지금 앞당겨 바치는 것이 없고, 정탄은 공상 및 여러 곳에서 소용되는 것이 모자라므로 부득이 임시해서 계문하고 앞당겨 바치도록 하는 까닭에 경감하기는 어려우니 한결같이 육전에 의하여 수령이 요량하고 값을 거두어서 직접 보는 자리에서 지급하도록 하소서. 1. 외방에서 바치는 곡물은 해마다 공안에 기재된 수량에 의하여 직납하는 바, 이 물건들이 무고 쌓이고 쌓여 썩게 되면 민간인이 팔아버리는데, 거둘 때는 저울 눈을 다투는 것이나 쓸 때에는 진흙이나 모래같이 하여 백성의 재력을 헛되이 버리면 실로 타당하지 못하니, 지금부터는 매년 7월에 호조에서 각사의 창고에 남아있는 물품의 수량을 고찰하여 1년 동안의 경비를 요량하고 알맞게 줄여서 거둘 것입니다. 라는 조목은 상언한 대로 시행하소서. 1. 3인 중에 오직 농민이 가장 수고합니다. 권농의 한 가지 일만으로 말하더라도 그 밖가리 하는 것이 혹은 이르고 늦음이 있는 까닭에 김매기 하는 것도 또한 선우의 차례가 있어 이름으로써 곡식을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지금에는 감사와 수령이 일시에 독촉하여 서로 먼저 마치기를 다투며, 수령은 또 아직 밖가리 하지 못한 자를 죄주는 까닭에 백성이 그 법을 두려워하여 일시에 다 밖가리 하게 되므로 김맬 때가 되면 일시에 풀이 성하여 지나 힘이 모자라 풀을 제거할 수 없게 되니 도리어 해가 되어 곡식이 적게 납니다. 또 비록 풍년이 들어서 벼가 들에 깔려 있건만은 흉년을 대비한다 하여 풀을 캐서 먹게 하므로 추수할 겨를이 없고, 들에 깔린 곡식은 드디어 도적과 짐승들의 먹이로 되니 힘을 허비하고 곡식을 허비하여 한가해로울 뿐 아니라 곡식도 줄어들게 되는 바, 신은 거기 생각하기를 농사를 위하는 도리는 다만 농민의 마음을 순하게 하여 대체를 상고하고 할 바를 찾아 힘을 다하도록 할 뿐입니다. 라는 조목은 호전 권농조를 참고하니 각 고을 수령은 파종, 제초, 추수, 등사를 제때에 고찰할 시기를 놓치지 말아서 곡식에 해가 없도록 하여 능히 고찰하지 못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논제한다 하였고, 또 정통 4년 3월 본부의 수교 가운데에 해당 조목에는 농사는 모름지기 시기에 맞추어서 권장하게 하라. 그러나 그 중에는 각박하게 독촉하여 백성들이 손발도 쓸 겨를이 없도록 하며 심지어는 밭에 걸음도 할 겨를이 없도록 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혹 있으니 감사의 절후에 이르고 늦음과 민사의 완급을 요량하여서 시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목은 법을 세우고 거듭 밝혀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호조에서 아린 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등방목은 큰 제목을 말함이고, 인납법은 다음 해의 곡물을 미리 거두는 법이다. 세종실록 99권 최종 22년 8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지 대구 군수 송처공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농사 짓기와 누에 치기를 권장하고 환자곡을 거두고 나누어 주는 것을 조심하여 궁핍한 백성을 구휼하고 형벌을 삼가는 것이 수령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형벌할 때와 한자를 거두고 나누어 줄 때에는 불쌍하게 여기는 뜻과 존절하는 마음을 가져 혹독하게 하지 말고 너무 독촉하지 말아서 백성이 생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들으니 본업은 금년이 흉년이라는데 흉년을 구제할 방법책을 너는 가서 힘쓰라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1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거동시에 황보인이 호종토록 전지하다. 성문 밖으로 나가는 대소의 거동때에 참천 황보인은 항상 호종하도록 하라 하였으니 대개 황보인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1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처치사가 외적 체포를 보고하다. 외적 7명을 잡았는데 2명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1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1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1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1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인견 장소의 지정을 전지하다. 지금부터 향궐하례 영명 배표와 동지 정조 탄일 사길의 조화와 책봉 회례연 일본 국왕의 사송인을 인견할 때 및 일체의 대례는 모두 건정전에서 거행하고 그 외의 조참과 객인을 인견할 때는 모두 건정문에서 거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1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좌정은 박적선이 외직 보임법의 준수를 아래다. 수령으로서 경관으로 제수되면 반드시 주년이 차야만 다시 외직에 보임될 수 있는 것은 이미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곡산 군사 김비는 곡산에서 훈련 판관으로 임명되어 겨우 4-5개월을 지나서 강릉 교수관으로 제수되었는데 교수관이라는 것은 비록 수령의 예는 아니나 이것도 또한 외직이니 법을 세운 본의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내가 장차 생각해 보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1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야인 등급에 따라 물품을 지급토록 전지하다. 함길도 도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의리를 돌보지 않고 재물을 탐내어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은 야인들에게 쌀, 배, 소금, 장 따위 온갖 것을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그들이 체임되고 체대되어 간 사람이 야인의 뜻과 조금 다르지 않은 듯 원망이 생겼으니 이것이 그 증흠되는 일입니다. 이래서 볼진대 진시로 그 경중을 헤아려 지나치게 후대하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박대하지도 말아서 후일의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므로는 여러 종류의 야인 중에 혹 가만히 소식을 알려준다든가 혹은 노역에 종사하여 공효가 있는 자와 상시로 내왕하는 추장 및 관할 사람이 세운 공의 상하를 매기고 그 종족의 강약을 상고하여 등급을 나누어 쌀, 배, 소금, 장 따위 일체 지급할 물품들을 모두 차등을 두어 수량을 정하여서 항상 시행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재물을 기울여 허비하는 패단이 없고 저들은 분외의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 후일에 틈이 생기거나 변란이 일어날 염려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하는 바 의논하는 자의 말이 가한 듯하다. 경의 뜻은 어떤가? 경이 감사와 더불어 마감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2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김종서가 군사를 동원하여 야인에게 시위한 사실을 승정원에 보고하다. 전일에 내진을 받아 싸운데 그 당해를 절목에 도망간 야인을 본초로 돌려보내 주도록 추청한 때이니 더욱이 군사를 움직일 수 없는데 이렇다면 군의를 보여서 도망가는 것을 감단하는 일도 또한 경솔하게 시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이 뜻을 공경하나 전일에 모다오가 옮겨갈 때에 남아있는 무리를 부추겼으므로 부득이하여 군사를 보내서 중지시켰습니다. 지금 들으니 오사계와 소로가모 등이 15
여호를 거느리고 도망가고자 하여 진바리는 모두 동남북에 있는 봄철의 군홍소에다가 실어다 놓고 이달 15일 안에 길을 떠난다고 하므로 올량압의 호군 바을대를 시켜 두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더니 오사게 혼자 오고 소로가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사게는 수일 동안 머물러 두었다가 억지로라도 서울로 올려보낼 계획이나 소로가문은 본성이 사나워서 그 부모를 헤어진 신짝버리듯이 하는 자이니 그 밖의 일도 알 수 있습니다. 한간 말만으로 타이를 수 없으므로 부득이 군사 50여 명을 보내면서 먼저 그의 족형 나송가 삼파와 오랑캐 바을대 군안을 시켜 잘 타일러서 데려오도록 하고 만약 한가하고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를 보내서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만약 이들을 놓아보내고 검단하지 않으면 남은 무리들도 서로 잇따라 도망쳐서 점차 막을 수 없을 것이므로 부득이 군사를 보내어 시위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 관찰사에게 양로연에 대해 전지하다. 함길도 도 관찰사와 도제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새로 설치한 사진은 야인으로서 사진에 섞여 사는 자도 못 잠은 많은데 저들의 풍속은 무예를 숭상하고 또 어베를 공격하지 않는 자도 있다. 저 오랑캐들은 성질이 본시 사나워서 옛 성왕 때에도 오히려 능히 감화시키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덕이 적은 나이겠는가. 그러나 큰 나라에서 훌륭한 잔치를 베풀어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는 풍속을 저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없으니 근처에 살고 있는 80세 이상 된 야인을 불러 모아서 다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그리고 잔치하는 물품이 만약 풍성하지 못하거나 깨끗하지 못하면 늙은이를 공경하는 뜻이 아니며 또한 야인들이 보는데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뒤에 중국 조정에까지 소문이 퍼지면 더욱 부끄러울 일이므로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강 건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야인들까지 아울러 초대한다면 잔치에 오는 자가 반드시 많아서 지대할 수 없을 것이니 다만 각 안쪽의 야인만 초대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으나 공조판서 이숙치는 말하기를 비록 강 건너라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자가 오히려 많은데 다만 강 안쪽의 야인만을 초대하여서 널리 하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은 불가하니 강 안팎을 한정하지 말고 하룻길 안쪽에 살고 있는 야인은 다 초대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야인을 대우하는 것 하기를 강의 안팎을 구별하지 않았고 야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기순하는 것도 또한 강의 안팎을 한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양로연에 구별하여 초대하는 것은 불가할 듯하다. 경들은 위의 두 가지 말을 함께 의논하고 임시에 적당하게 가감하여 잘 처리하라. 만약 먼 곳에 살고 있는 야인이라도 소문을 듣고 오거든 거절하지 말고 또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고 또한 연로한 야인은 모두 다른 노인의 열에 앉게 하고 따라온 자질은 자제를 위하여 베푼 잔치가 아니니 딴 곳에 앉게 하고 적당하게 공개하여 다만 배부르도록 할 뿐이다. 그 중에 늙고 병들어 능히 오지 못하는 자는 강제로 오도록 할 것은 아니며 양로연에 소용되는 식품은 아울러 정해놓은 법식대로 하여 풍성하고 정결하도록 힘쓰라 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봤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이맹균을 석방하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8월 2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강무장수를 논익케 하다. 병조판서 한화 참판 신인손 동지중추원사 홍약을 부르고 이어 우부승지 이승손에게 명하여 금년 가을에 강무할 것을 논의하도록 하니 약이 아뢰기를 이천은 길이 비록 멀기는 하나 짐승이 매우 많으니 이천으로 거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2천원 길이 멀므로 금년 강문은 4, 5일에 불과할 것이다 하였는데 약은 배우지 못하고 재주가 많으나 본디 사냥으로 등용된 까닭에 먼 지방에 가서 사냥하여 임금의 마음에 잘 보이려는 것이었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21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전중추원사 황자후의 줄기 자는 선양이며 충청도 회덕현 사람이다. 당초에 엄직으로 관직에 보임되어 여러 번 내집과 외임을 지냈고 계사년 가을에 형조주와 참의로 제수되었는데 그해 겨울에 호배법을 건의하여 마련하였다. 호조 참의로 전입되었다가 개성 유사 부유후로 승진되었고 을미년에 공원 무윤으로 전임되어 동전을 사용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청하였다. 병신년에 죄로서 회덕현에 귀양받고 신축년 가을에 좌군 총재로 임명되었으며 이민년에는 충청도 도관찰사로 되었다가 또 죄를 얻어 진주에 귀양갔다. 갑진년 가을에 사면되어 나주 목사가 되었고 임자년 가을에 자헌대부로 승진 중추원 무사가 되었다. 정사년 여름에 건의하여 침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창설하였고 가을에 중추원사로 승진하였다. 자후는 의학에 발가 항상 전이감 제주로 있었는데 무신년 여름에 노병으로 인하여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죽으니 나이 78세이다. 부음이 들리자 하루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조문하고 부의를 내렸다. 시호를 해이라 하니 백성을 사랑하고 주기를 좋아함이 해이고 온유하고 현선함이 의이다. 아들로는 황유가 있었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2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2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기사 격구의 능숙자에게 환도를 하사하다. 모하간에 거둥하여 기사와 격구를 관람하고 능숙한 자에게 환도를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2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박고문의 사형을 면하게 하다. 임금이 성정원에 이르기를 박고문이 임금과 신하 사이를 일간하고 적을 앞에 두고 병고를 핑계하여 징격하지 않은 죄는 불충 불효의 이해는 아니나 그 죄가 매우 크니 공으로서 죄를 덮을 수 없고 또 독자로서 사형을 면하기도 어려우니 내가 요리에 의하여 극형으로 처치하여 뒷사람을 징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호문이 일찍이 파저강에서 공을 세웠고 또 오랫동안 북쪽 변경을 진수하였으며 또 독자로서 사형을 면한 자가 예전에도 혹 있었으므로 내가 사형은 면제시키고 장을 때려 여연에 유배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에게는 장형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법이니 장차 그 죄를 속바치도록 하여 귀양 보낼 것인가. 대신에게는 장형하지 않는 것이 예전에는 비록 그 법이 있었으나 김만수, 이지실, 권희달도 일찍이 대신으로서 모두 장형을 면하지 못하였다 하고 이어 좌승지 조서강에게 의정부에 가서 논의하여 계문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논의하기를 대부에게는 장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록 예전 법이나 호문은 사형을 면했으니 특별히 성은을 입어 목숨을 보존한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장형에 처하여 먼저 지방에 유배시킴이 가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2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2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조화정은 박적선이 강무의 중지를 아뢰다. 지난해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봄, 가을에 강물을 모두 정지하였는데 금년에는 처음에는 가물고 나중에는 수재가 나서 벼가 여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황해도의 정부를 징발해서 평안도의 행승을 쌓았으므로 민간이 소유하니 강물을 정지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이미 알고 있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99년 세종 22년 8월 2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박호문을 귀양 보내다. 장 100대에 처하고 여연으로 귀양 보냈다. 세종시로 99년 세종 22년 8월 26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경원판관 송석동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그 업에 가거든 언덕과 위험을 아우러서 시행하도록 힘쓰라. 언덕으로서 무모하고 위험으로서 다스려서 야인들이 위험을 두려워하고 언덕을 사모하게 하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는데 노력할 것이니 전일의 신진보 사건이 또한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비록 인신으로의 욕심이겠으나 변경을 지켜 적을 막는 것도 또한 나의 소망이다 하며 석동이 아뢰기를 신은 무과 출신이고 또 일의 경험이 없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은 항상 조심하여서 능히 못해낼까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실패하는 일이 없는데 지금 너의 말을 들으니 나는 매우 기쁘다 하였다.